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이번에 미국의 MZ세대의 부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 알트코인 소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미국의 MZ세대들의 성과가 이번에 좀 좋았다라고 나왔는데요. CNBC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하에서 19년도 이후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는 걸 연령대별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80% 구간대가 40세 이하에서 좀 많이 나왔고 40에서 54세가 10%, 55세 이후가 30% 정도 좀 나왔더라. 그래서 자산 증가 추이를 좀 보았더니 50%나 증가를 했고 그 다음으로 54세 구간에서는 20% 구간대가 늘어났다더라. 그리고 주식 투자 역대 최고치까지 찍었던 형태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세대별 자산 축적 추이도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8세에서 39세 구간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40에서 54세, 55세 구간이 좀 비례하면서 같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식만 한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자택에서 좀 많이 머물렀고 그게 오히려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켰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라는 게 소문이 빨리 퍼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고 비트코인 쪽도 같이 많은 상승도를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접근성이 좋아진 주식시장이 더 많이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비트코인 ETF에도 상당량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보게 되면 트렌드 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고 대부분 이제 여기 이쪽 동네가 좀 많이 활발하고 이쪽 동네도 많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LA나 그 다음에 뉴욕 부분이 좀 더 활발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다른 쪽도 활발한 데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곳을 좀 뽑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 강도가 왜 중요하냐면 같이 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나음으로 이제 젊은 연령대 추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투자 쪽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그 옵션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5세 요 구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 범주가 어느 정도 좀 더 활발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좀 덜한 성과 추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한해서 이제 또 분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공급량 추이가 69% 최소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즉 이거 잠만 자고 눈만 떴더니 계속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수익률 부분이 거의 다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측에 있는 내용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최대 규모의 6억 4,700만 달러의 순실현 손익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부분도 있지만 고래의 일부는 그래도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내용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린다고 하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랠리 중에 자치를 감춘 숏 포지션 오히려 증가한 롱 스퀴즈가 좀 더 많이 보여진다. 가격 반등에 우려한 고래들의 숏 포지션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 대신 현물 위주에 투자했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았더니 이런 도출 과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 대비보다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숏배팅을 하는 지금 구간대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ETF의 유입량 대비 내가 그냥 소규모로 조약도를 던지는 숏배팅은 청산일 뿐이지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바뀔 때쯤에 내가 거기에서 물 흘러가듯이 숏배팅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추세가 거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얕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무리한 숏배팅을 했었을 경우에는 별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스케일의 ETF 유출은 꾸준하게 감소를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6만 개의 비트코인이 감소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는 지난 10일 동안 50억 달러 상당의 10만 개 비트코인 이상을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즉 고래 안에서도 요거 이제 좀 더 갈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감하게 질러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더리움 보게 되면 솔라나와 아발란체 대비와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와 실제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다양한 옵션 형태에 따른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상품군들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많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큼 비중도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진짜 진정한 이더리움하고 한번 비벼볼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면밀히 정말 다양한 형태에 따른 카테고리 형태를 구현화가 되어야지 좀 비벼지지 않을까. 만약에 NFT 구상에서 NFT가 약간 좀 비수기 타이밍대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마다 이더리움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약간 좀 위축기를 가져간다고 해도 충분히 그걸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장일수록 부스터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그만큼 많은 물량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디파이나 레이어2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소각하는 이 범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무언가 하나만 그래도 잘 터져 준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제 소각의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라는 또 이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근황으로는 이더리움 ETF 쪽에 신청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네크, 아크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블랙록이나 그 다음에 피델리티나 인베스코나 이런 쪽은 전통적 ETF 구간 신청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바네크가 크립토 안에서 좀 미치는 영향도는 좀 있긴 했지만 ETF의 주요 경쟁 구도를 보면 거기에서 살아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이전에 있었던 스태킹 수량 보유 회원 대상으로 스타크댓 에어드랍 지원 안내 공지문이 나왔을 거니까요.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블라스트 2월 말에 메인넷 출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솔라나와 이제 제휴를 맺음으로써 더욱더 확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디핀도 생각보다 디핀 테마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네오핀 클레이튼 핀시아의 디파이 요 생태계가 통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디파이 선언까지도 나왔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짧고 굵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도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 네오핀 클레이튼 요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화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기사로는 기존에 있었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했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블록체인은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삭제를 하려고 하는 연구 개발의 진척도 지금은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은 좀 오보성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게 뭐 국내에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점이 전 좀 많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스케일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시세 조작 정황에 따른 테스트가 이번에 공개가 되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 조작이죠. 코인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창호 씨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한번 출처를 뽑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재단은 비싼 물량의 수합을 통해서 핑계로 유저에게 소득 증명부터 말도 안 되는 자료까지 요구를 했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죠. 그 다음에 재단은 올 크립토 전문 AML 팀에 외주를 해서 진행하고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고, 알고 보니 팀원이 올 크립토 소속인 것을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재단 측의 증거로 링크를 참조를 했는데 해당 링크 페이지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홀더들에게 물량을 안 주려고 자작하다가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전히 이게 김치코인에 한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뭐 변창호 씨나 이런 분들이 뭐 나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국내 김치코인들의 그런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지, 해외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춰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잘 돌아가는가 보다라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고 있지만, 코인은 항상 많이 깨질 수 있을 만한 요구적 요소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규모가 좀 커져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 번 더 문단속이나 아니면 한 번 더 똑똑거려 보겠죠. 이게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쯤은 알아서 검증을 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 뿌려준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총이 작은 코인에 투자를 하면 그들 중에서도 다들 똑같이 게을르거나 확인을 안 해버리면 다 같이 자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이 베팅을 10배, 20배를 먹을 부분이 있으면 나도 20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이 여전히 지켜진다라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위임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에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떠먹여주는 자료를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주식적 기반에서도 똑같이 작용이 되고요. 거기에서는 최소라는 법적인 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더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1조 원대 코인 먹튀의혹 하루 인베스트 3명이나 구속이 좀 됐다고 합니다. 잘 되었고 이분들은 이제 구속했던 분들은 이제 공무원분들은 승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2 구독자님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이 거래은행 재계약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못하면 IPO 부분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상장 규정에 있는 매출 몇 년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3년인가 5년인가 아마 길 거예요. 그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야 자산가치 평가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수수료 측면이나 거래량이나 자산의 보유 부분에 따른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절대 흠이 나는 짓은 안 할 겁니다.
지금 IPO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빗썸이니까. 그래서 싫던 좋던 제가 기존과 빗썸이 좀 달라졌어야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걔네들을 IPO 때문이라도 요즘 좀 착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득적 관계도이다 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알트코인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저번에 요 자료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트코인이 코인 시총 대비보다, 그러니까 즉 코인 시총은 알트코인 포함이죠. 비트코인을 절대로 초과한다는 건 버블이 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이 알트코인 대비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 벌어졌느냐, 그리고 벌어진 시점에서 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평균 대비, 그러니까 내 것 테마에서 평균 대비 못해도 나머지 애들이 벌써 10배 이상 많이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범주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 라고 하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대략 이제 여기서 한 못해도 1억을 돌파를 하고 뭐 1억 한 5천 정도 구간대가 만약에 왔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더 간다라고 해도 이제 거의 어깨 라인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 테마에 있는, 내가 뭐 레이어 1이면 레이어 1에 있는 테마, 또 레이어 2에 있으면 레이어 2에 있는 테마, 뭐 RWA에 있으면 RWA에 있는 코인의 대장이 있는 애들의 지금의 몇 배까지 올라왔고, 거기에서 내 코인은 지금의 현재 위치가 이 정도가 있으며 대장이 그 이상 더 가졌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내 수익률에서 거기에서 커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이제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을 좀 많이 하고, BTC 마켓에 있는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BTC 마켓은 도미넌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